유명 앵커인 사바나 거스리의 어머니가 실종된 지 10일째를 맞아 현관 CCTV가 공개됐습니다. 앱스타인 수사 문건의 불똥이 미국뿐 아니라 유럽의 정치권으로도 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강화하면서 미국 시민권자인 한인들의 한국 부동산 매입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대학 입학에서 소수계 학생 우대 정책을 위헌으로 판결한 뒤 최상위권 대학에서 아시안 신입생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메릴랜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학생 1명이 다쳤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유명 앵커인 사바나 게스리의 어머니인 낸시 거스리 여사가 실종된 지 열흘째를 맞았습니다. 수사 당국은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현관 CCTV를 복원해 공개했습니다. 첫 소식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복원해 새로 공개한 영상입니다. 복면을 착용하고 장갑을 낀 괴한이 현관 앞으로 다가갑니다. 허리춤엔 권총으로 보이는 무기를 차고 있습니다. 괴한은 풀같은 식물 줄기로 카메라를 가리려고도 합니다. 지난달 31일 밤에서 이달 1일 사이 미국 애리조나 투손에서 실종된 낸시 거스리 자택 CCTV에 담긴 모습입니다. 낸시는 NBC에서 아침 뉴스를 10년 이상 진행해온 간판 앵커 서베너 거스리의 어머니로 수사당국은 낸시 실종 이후 집에 강제로 침입한 흔적을 발견하고 납치로 추정해 수사를 벌여왔는데 CCTV로 납치범의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지역 언론사에는 낸시의 몸값을 요구하는 편지가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f you see anything, if you hear anything, if there's anything at all that seems strange to you, that you report to law enforcement. We are at an hour of desperation. 트럼프 대통령도 서베너와 통화하는 등 이 사건에 주목해왔습니다. 백악관은 새 영상이 공개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He and I were both reviewing the newly released surveillance footage from FBI in the Savannah Guthrie case on just this heartbreaking situation with respect to her mother. FBI는 이번 사건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는 사람에게 5만 달러, 우리 돈 7천만 원 이상의 살해금을 내건 상태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감옥에서 숨진 억만장자 성착취범 앱스타인의 수사 문건이 세계 정가를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의 정치권으로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파리 권영인 특파원입니다. 영국 찰스 3세 국왕이 북부에 있는 작은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군중과 인사를 나누는데 갑자기 한 남성이 멀리서 소리칩니다. Charles, how long have you known about Andrew and Ashley? 국왕은 대답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찰스 국왕은 지난주에도 한 시골 마을에서 항의를 받았습니다. 찰스 국왕의 이딴 곤욕은 친동생 앤드류의 앱스타인과 연루 의혹 때문입니다. 영국 왕실은 지난해 앤드류의 성범죄 의혹이 제기됐을 때 왕자 칭호를 박탈했지만 최근 국가기밀까지 앱스타인에게 넘긴 정황이 드러나자 왕실 거처인 윈저성에서도 앤드류를 쫓아냈습니다.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치권도 아수라장입니다. 산업부 장관 출신 전 주미대사 맨덜슨이 과거 앱스타인한테 7만 5천 달러를 송금받고 영국 기밀 문서를 유출했다는 내용이 미 법무부 문건에 나온 겁니다. 맨덜슨을 주미대사에 임명했던 스타머 총리에게 사임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리 비서실장이 자신이 추천했으니 책임지겠다고 사임했지만 사퇴로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The Prime Minister is the architect of his own misfortunes, and all of the chaos and instability we're seeing is completely self-inflicted. 노르웨이에선 고위 외교관 부부 자녀에게 앱스타인이 145억 원의 유산을 남기는 등
긴밀한 관계로 드러나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프랑스도 전 문화장관의 연루 의혹으로 논란이 커지는 등 앱스타인 파문은 대서양 국가들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를 포함한 연방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 법률의 연방법원이 일부 제동을 걸었습니다. LA 연방지방법원의 스나이더 판사는 주 정부 요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면서 연방 요원만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스콧 위너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주 정부 요원들도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새 법안을 곧바로 발의했습니다. 한편 캐런 베스 LA 시장은 오늘 연방 이민 단속으로부터 이민자를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각 시 부서에 연방 단속 관련 문제를 대응할 담당자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대폭 강화하면서 미국 시민권자인 한인들의 한국 부동산 매입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한국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때 체류 자격과 한국 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 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자금 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도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거주 목적의 거래만 허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와 롱비치가 전 세계에서 소득 대비 집값이 가장 비싼, 그래서 내 집 장만이 가장 어려운 도시로 꼽혔습니다. 금융서비스 업체 레미틀리가 전 세계 151개 도시를 분석한 조사 결과 LA와 롱비치는 샌디에고, 산호세 등과 함께 주거비 부담이 큰 도시 상위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는 뉴욕과 파리, 싱가포르보다도 부담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또 샌프란시스코는 10위, 오클랜드는 19위에 오르며 캘리포니아주의 높은 집값을 반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평균 주택 가격은 지난해 12월 기준 75만 5천 달러로 미국 중간 가격대 주택의 약 2배 수준입니다. 미국이 국제 부패 인식 지수에서 사상 최저 순위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독일에 본부를 둔 NGO 단체인 국제 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공공부문 부패 인식 지수에서 미국은 전년보다 한 단계 하락한 29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해당 지수가 현재 방식으로 집계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순위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나온 각종 조치가 부패인식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AI를 이용해 에세이를 표절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학생에게 법원이 징계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욕주에 있는 아델피 대학에 재학 중인 오리온 뉴비는 지난해 자신이 제출한 에세이가 AI로 작성된 글이라며 부정행위 판정을 받았습니다. 뉴비는 학교 튜터들의 도움만 받았을 뿐 AI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학교 측은 징계를 내렸습니다. 결국 뉴비는 소송을 제기했고 주 대법원 판사는 징계가 무효임을 인정하며 학교 측에 학생 기록을 완전히 삭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Higher education just needs to take a very careful look at this. And we think the court's opinion in the Newby case is really groundbreaking. 학교 측은 성명을 통해 법원 결정을 검토 중이며 그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대학 입학에서 소수계 학생 우대 정책을 위헌으로 판결한 뒤 최상위권 대학에서 아시안 신입생 숫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고등교육 옹호단체 클래스 액션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아시안 신입생은 전년보다 7% 늘어났습니다. 반면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은 각각 25.5%, 14.8% 줄었습니다. 전국 상위 50개 대학에서도 아시안 비율은 2019년 약 21%에서 2024년 약 24%로 상승하며 명문대 아시안 학생이 증가했습니다. 이번 판결 이후 일부 소수계 학생들은 명문대 대신 경쟁이 덜한 주립대로 진학하는 경향도 나타났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메릴랜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학생 1명이 다쳤습니다.
총격은 어제 오후 2시 15분쯤 워싱턴 DC 인근 교외 지역인 록빌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교내 복도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복도에서 총상을 입은 16세 남학생을 발견했고 피해 학생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용의자 역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16세 남학생으로 사건 직후 학교 인근에서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We were listening to what the instructions were of the PEA. We were all told to turn the lights off, shut the blinds on the doors, and just stay quiet. And 경찰은 현재 범행 동기와 총기 반입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게인지빌에서 소형 비행기가 도로에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비행기는 어제 오후 리 길머 메모리얼 공항을 출발한 직후 엔진 문제를 겪으며 예정된 공항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도로 한가운데 착륙했습니다. 착륙 과정에서 석 대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이 경상을 입었지만 조종사를 포함해 중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 주택 화재로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지난 7일 새벽 위스콘신주 북서부에 위치한 앤더슨 타운십의 한 단독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주택에서는 불길과 연기가 강하게 치솟고 있었으며 진화 작업 이후 주택에 거주하던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자들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화재 발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통합교육구 소속 교사들이 어제부터 파업에 돌입하면서 약 5만 명 학생들의 수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교사노조의 파업은 47년 만으로 노조 측은 향후 2년 동안 9%의 임금 인상과 가족 의료보험료 전액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교육구는 1억 200만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안고 있으며 코로나 구호기금 종료와 학생 수 감소로 재정난이 심화된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We want to put forward an agreement that increases salaries but do not cut critical resources for students. 이런 가운데 이번 파업이 캘리포니아주 전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LA 교사노조는 최근 파업 권한을 승인했으며 샌디에고 교사노조 역시 오는 26일 하루 파업 가능성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3거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나스닥은 0.59%, S&P 500은 0.33%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유틸리티와 부동산이 1% 이상 오른 반면 필수 소비재와 금융은 하락했습니다. 미증시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어지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AI 기반의 새로운 세금 자산 관리 도구가 출시되면서 금융서비스 업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투자자들은 AI가 기존 금융자문회사들의 고수익 상품을 대체하거나 최소한 수익 마진을 잠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12월 소매 판매는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전월 대비 증가율이 0%에 그치며 시장 예상치였던 0.4% 증가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연말이 연중 최대 소비 기간임에도 소비 둔화 흐름이 확인되자 장단기 국채 금리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주 전반이 약세를 보이면서 마이크론이 2% 넘게 하락했고 인텔은 중국에 대한 CPU 공급이 심각하게 지연될 수 있다는 소식에 6% 급락했습니다. 또 알파벳은 회사채 발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는 소식에도 1%대 하락했고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한 코카콜라 역시 1% 이상 하락했습니다. 부진한 소매 판매 지표가 경기 둔화 우려를 키운 가운데 시장은 내일 발표될 1월 고용보고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비농업 신규 고용이 둔화되고 실업률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3.1절이 다가옵니다. 잔혹한 일제에 맞서 대한의 독립과 자주를 온 세상에 외쳤던 위대한 3.1절을 맞아 셀리온에서 독립운동가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민족기업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천수단, 그리고 녹용 홍삼 제품을 1+1 하나만 사도 하나를 선물로 더 드립니다. 선착순 100세트 한정 213-738-1188. 한인타운 노동연대 키와가 LA 카운티의 긴급 렌트 보조 프로그램 2차 신청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인타운 노동연대 키와가 LA 카운티의 긴급 렌트 보조 프로그램 2차 신청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9일부터 시작돼 3월 11일까지 진행되며 이민 다속 강화나 산불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세입자와 소규모 주택 소유주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가구당 최대 6개월, 최대 15,000달러까지 지원되며 상환 의무는 없습니다. 키와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며 한인 세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무료 상담 또는 신청된 서비스를 받기를 희망하는 한인 세입자는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예약하면 됩니다. LA 카운티 검찰과 경찰이 음력 설을 앞두고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주민들에게 현금 절도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이선 오코만 LA 카운티 검사장은 한인들의 현금 인출이 늘어나는 설 명절 기간 ATM과 은행 이용 시 각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상한 인물을 발견할 경우 즉시 911이나 인근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당국은 현금 절도 범죄에 대해 중형이 선고되고 있다며 강력 대응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이 봄학기 한국어 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다음 달 2일 시작되는 강좌는 온라인과 대면 강좌로 나눠지며 15주 과정으로 초중고급 과정으로 세분화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강좌당 수강 인원은 최소 5명에서 최대 15명 내외로 제한되며 수강 신청 접수는 오는 22일까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의 한 가정집 식탁 옆에 걸려있던 목판이 조선 후기 제작된 문화유산 버남집 책판으로 확인돼 한국으로 반환됐습니다. 이 유물은 한인 이웃의 제보로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조사를 거쳐 진품으로 밝혀졌으며 2015년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 등재된 조선 후기에 제작된 버남 체제공의 문집 일부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해외로 반출된 문화유산이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추가 조사와 기증 캠페인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와 테네시주에서 한인이 운영해온 불법 성매매 업소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 경찰은 마사지 업소에서 한 남성이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압수수색을 벌여 운영자 이모 씨를 폭행과 성매매 업소 운영,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한편 테네시주 해리먼에서는 지난 6일 경찰의 함정 수사 과정에서 한인 여성 3명이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체포됐으며 해당 업소는 폐쇄됐습니다. 총선에서 압승한 자민당이 개헌 속도전을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방위상과 연립여당 대표가 잇따라 나서서 가능한 빨리 개헌을 하겠다. 자위대 명기도 정면 대응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자민당의 차세대 주자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평화헌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国民投票に付すことができるような機会を提供すべきだと思いますので 자민당은 그동안 개헌을 통해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이번 총선 공약에도 담았습니다. 자민당보다 더 보수적인 연립여당 일본 유신회는 정면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憲法改正の議論は加速させていくべきだと僕は思います。特に憲法9条ですね。僕は憲法9条の自衛隊の在り方、しっかりここは正面から取り組むべきだ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헌법 9조는 일본 평화헌법의 핵심으로 전쟁과 무력 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 금지, 그리고 교전권 부인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시무라 대표는 자민당과 유신회가 이미 개헌 협의체를 출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신회는 집단 자위권 전면 용인, 자위권 명문화까지 요구하며 일본을 아예 전쟁 가능한 국가로 헌법에 규정해 놓자는 입장입니다.
다카이지 총리가 총선 직후 개헌 의지를 재확인한 가운데 자민당과 유신회 등 여권은 개헌 움직임의 가속 페달을 밟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不是为自卫队证明，而是谋求军事松绑；不是回归所谓正常国家，而是妄图重走军国主义邪路。 다카이치 총리 압승 이후 중일 간 긴장이 한층 더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은 오늘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 해역에 함정을 보내 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치명 믿을 수 있습니다. 치명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정관장은 증명합니다. 과학적으로. 정관장. 중국에서는 격투대회, 로봇 공연 등 세계 최초를 내세운 휴머노이드 로봇 행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새해 첫 시찰에 나서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둘러봤습니다. 베이징 권난 특파원입니다. 무대 위에선 로봇과 인간 선수. 인간 선수가 먼저 펀치를 날리자 로봇 선수는 민첩하게 피하며 회심의 발차기로 맞섭니다. 로봇을 직접 상대해본 태국 무에타이의 전설 부아카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รู้สึกว่ามันแข็งแรงมากนะครับแล้วก็เราเผลอไม่ได้เลยนะครับเพราะว่า 이 시범 시합을 시작으로 휴머노이드 로봇들의 자유격투 대회가 중국 선전에서 개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중국 로봇 업체가 무료 제공한 로봇을 각자 훈련시킨 뒤 실력을 겨룹니다. 우승팀에겐 1,000만 위안, 우리 돈 21억 원대의 상금도 주어집니다. 부드럽지만 절도 있는 무술 동작, 공중부양 마술과 꽁트극까지. 我是恋爱了。和谁呀？机械网友啊？是真人。 상하이에선 로봇 200여 대가 참여한 로봇쇼가 펼쳐졌습니다. 온라인 생방송의 수어 통역사도 로봇이고 공연장 관객도 로봇들이었습니다. 오작동 등 기술적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이런 행사로 운동 제어 능력과 내구성 등을 실전 평가해서 기술 개발 주기를 30%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미세한 바늘귀에 실을 꿰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손놀림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유심히 살펴봅니다. 시 주석은 새해 첫 시찰지로 베이징 IT 단지를 택했습니다. 치열한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 기술 주도 발전과 자립을 우선하겠다는 정책 메시지를 던진 걸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367만 계정의 이름과 이메일이 유출됐고 전화번호, 주소 등이 담긴 배송지 주문 정보도 1억 4천만 번이나 조회됐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쿠팡이 제출한 공격자의 PC 저장 장치, 애플리케이션 접속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민간합동조사단은 3,3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인 4명 중 3명꼴,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침해 사고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조사단은 쿠팡 전직 직원 A씨가 재직 당시 관리하던 서명 키를 훔쳐 로그인 절차에 필요한 전자 출입증을 위변조한 후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쿠팡 앱과 웹사이트 등에 무단으로 드나들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쿠팡 이용자의 성명과 이메일을 모두 3,367만여 건 유출했습니다. 본인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포함된 배송지 목록 페이지는 무려 1억 4,800만 번 조회됐습니다. 쿠팡은 전직 직원 A씨의 이메일을 받기 전까진 침해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관리의 문제입니다. 지능화된 공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사단은 조회만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보시는 것처럼 그 고객의 정보들이 다 공격자의 PC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서버라든지 그런 쪽으로 다 이제 전송이 되기 때문에. 다만 결제 정보는 유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일 쿠팡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힌 16만 5천 건의 유출도 이번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과기부는 쿠팡이 침해 사실을 알고도 하루가 지나서야 신고한 데 대해 과태료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과징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확한 유출 규모를 확정한 뒤 부과될 전망입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극심한 의정 갈등에 쟁점이 되어온 의대 증원 규모를 한국 정부가 확정 발표했습니다. 올해 고3 수험생이 입학하는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5년 동안 총 3,300여 명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 규모를 최종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7차 회의. 2시간 넘는 회의 끝에 의대 증원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강화를 위해 2027년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 평균 668명 증원하여 5년간 총 3,342명을 추가로 양성하기로. 증원은 의대 교육 현장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올해 고3 수험생이 입학하는 2027학년도엔 490명을 시작으로 이후 2년간 613명씩, 남은 2년은 813명씩 증원됩니다.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증원 인력 3,300여 명을 모두 지역 의사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이에 따라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정원이 늘어납니다. 회의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 측과 대한의사협회, 환자단체 등이 모여 지금까지 7차례 진행됐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의대 교육 여건은 증원을 감당할 수 없다며 정부의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발표된 모집 정원보다 훨씬 적은 수만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날 것입니다. 정부는 의대 교육 현장을 점검해 오는 4월 각 의과대별 정원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SBS 한성희입니다. 세입자를 낀 다주택자가 주택을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최대 2년 유예됩니다. 이렇게 퇴로를 열어주면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전영우 기자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더 이상 없다는 발표 뒤 고가 아파트 매물은 늘고 있습니다. 발표가 있은 다음에 매물은 조금 좀 늘었는데 물량적으로 보면 한 10에서 20% 정도, 가격은 대형 평형은 크게 한 10억 정도 떨어진 물건이. 하지만 세입자를 낀 집은 실제 거래까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사면 4개월 안에 실거주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있는 집은 당장 입주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몇 채 들고 있는데 다 전세를 주고 있다. 내가 당장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애로를 감안해서 정부는 무주택자가 5월 9일 이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소유 주택을 사면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매수자가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 없는 만큼 2년의 유예 기간으로도 퇴로는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또 강남 3구와 용산구는 5월 9일 이전에 계약을 맺고 4개월 안에 잔금과 등기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주고 그 밖의 지역은 6개월의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번 주 시행령을 개정해 확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일부 갭 투자 방식의 매매가 가능해진 셈이지만 전문가들은 상반기 동안 매물이 풀리면서 시장 안정 효과는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갭 투자 매매 방식으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일단 4월 중순까지 절세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정부는 내일 다주택자 유예 세부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6월 지방선거 이전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제안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위해 어제 저녁 열린 민주당 긴급 최고위원회의. 40분가량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의 결론은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이었습니다. 의원 선수별 간담회와 의원총회에서의 다수 의견이 합당 추진 중단이었던 게 반영된 결과입니다.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 대표는 지난달 22일 전격적으로 합당을 제안한 건 오직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충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합당 제안에 찬성이나 반대했던 사람 모두 애당심의 발로라 생각한다며 논의 과정에 있었던 모든 일은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통합 논란보다 화합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조국혁신당 당원들께 사과드립니다. 정 대표는 조국혁신당을 향해 통합추진 준비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6월 지방선거 이후 통합추진위를 중심으로 혁신당과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안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앞서 오는 13일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요구했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정 대표에게 최종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오늘 오전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개최한 뒤 혁신당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2월 10일) 화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